레베카는 부엌에 앉아 결혼 생활의 끝을 고민하며 컵에 설탕을 저으면서 남편 션과 24년을 함께 보냈고, 그동안 남편 션보다 마음과 몸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남편 션보다 남편이 그녀에게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티스푼을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배우자였을 뿐이고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었는지, 그게 우리 이혼의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내가 찻잔에 담긴 이 설탕처럼 흔적도 없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션에게 녹아버렸다고 생각했다. 레베카는 그동안 션의 삶을 그녀를 가두며 살아오며 보냈다. 자신의 관심사를 가장 먼 구석으로 몰아가며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하이킹을 가곤 했고, 그들과 함께 활동적인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션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초콜릿 공장에 취직하게 되자 젊은 사람들은 곧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션은 레베카에게 프로포즈했지만 동시에 그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주부가 되어 나를 돌봐주길 바랍니다. 우리 집과 미래의 아이들. 그는 직업가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순전히 남성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경력 사다리를 오르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할 생각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나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기존 질서를 바꾸지 않을 거야. 안 된다. 오해가 없도록 지금 경고한다. 불일치는 나중에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헤어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레베카는 그때 자신있게 대답했고,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와의 관계가 그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곧 연인들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한 달 후 레베카는 3명의 딸이 가족 사이에서 차례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베카는 페이스트리 요리사라는 직업을 즐겼지만 3자녀를 둔 결혼은 보류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녀를 특별히 우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가치가 항상 그녀에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대학에서의 수업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얻은 기술은 종종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님을 다양한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대했던 가정에서 유용했습니다. 페이스트리와 억지로 겸손하지 않으면 그녀의 뉴욕 치즈케이크,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나 레몬 에클레어가 가족 축하 행사 때마다 가게에서 산 케이크보다 훨씬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베카는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베이킹은 변함없이 딸의 모든 학교 활동에서 주된 간식이 되었습니다. 음식은 항상 너무 맛있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 요리했다는 것이 분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만든 재료가 천연이라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미각 강화제나 기타 유해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요즘에는 보기 드물게 학부모위원과 교사들은 항상 리베커의 요리가 리베커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일종의 명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부엌이 아닌 어디에서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속했습니다. 레베카는 우유부단한 여성이었지만 스토브에서는 무언가를 실험하고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두려움 없는 혁신가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리베카와 션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따뜻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가장으로서 할당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가장이자 그녀는 주부입니다. 리베커는 항상 그들의 결혼 생활이 튼튼하다고 느꼈고 아이들은 유난히 성공적인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라서 가족을 시작하고 부모의 둥지에서 날아갔습니다. 그때 션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리베커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의 불쾌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갓 다림질한 셔츠를 가져왔습니다. 션은 그것을 손에 쥐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에서 비판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이게 무슨 낡은 거니 버리지. 그래, 이 모델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니야. 새 걸 사야 한다고 그가 말했어. 낡은 거라니 무슨 소리야. 션, 내가 줬어. 몇 달 전에 리베커는 남편이 초조하게 셔츠를 바닥에 던졌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노인들만 이런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옷을 입었고 나는 아내의 미각 부족 덕분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를 입어야 한다고 션에게 말했습니다.
재치 있게 말했는데 넌 좋다고 했어. 레베카가 입술을 깨물었다고 하니까 제대로 못 봤단 말이야. 션이 짜증나서 이 셔츠는 쓸모없어. 넌 누더기로 써도 된다고 난 입지 않을 거야. 이런 걸 입는 게 부끄럽다고 했어. 이것이 작동하도록 리베커는 균형을 깨뜨리지 않았고 남편의 기분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현명하게 조용히 지냈습니다. 션은 요즘 일이 많아서 종종 늦게까지 남아서 피곤합니다. 그는 과로하고 과로해서 금요일에 그들이 손자를 데려갔고 여름 별장에 가서 하루를 마치고 평소와 같이 그들은 현관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손자가 그네를 타는 동안 리베커는 션에게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날 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리베커는 그가 듣고 있지 않다고 느꼈고 남편이 정신적으로 그녀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관에 가지 않겠습니까? 요가 좀 하라고 남편이 갑자기 물어보는데 레베카는 웃음이 터졌다. 셔너서 요가 아이들 손자 요리 집안일 정원 그리고 가을에는 스캐닝 피클링과 잼 만드는 게 내 체력이 되니 집안일이 너무 많아 계속 뒤돌아야 하는데 남편의 우울한 표정으로 판단 리베카는 자신의 반응이 전혀 재미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책과 음악 리베커는 어떤 종류의 책이 존의 값싼 감상적이고 원시적인 로맨스 소설을 방해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원시인들은 레베카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다고 일반화하지 않는가? 그 책들을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션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 30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가게에 대한 헛소리를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레베카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글썽이며 손자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리베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던 억압적인 침묵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션은 담배를 다 피우고 그날 밤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리베커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이 그녀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경멸적인 말을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날 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손자와 함께 정원에서 아내를 도왔고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지만 리베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알고 보니 그녀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말은 끝났고 부부는 월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베커는 션이 도착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션을 휴대폰으로 붙잡고 직장에 늦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식탁을 차리지 마십시오. 사무실에서 먹을 것입니다. 침대나 남아도 늦을 거야. 그는 레베카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진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직감은 남편이 직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고 1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마침내 션의 사무실에 직접 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녀는 소개했다. 가명으로 자신을 재무부서장과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니그 씨는 이미 떠났습니다. 비서는 내일 아침에 여기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리베커가 대답하고 최악의 두려움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션이 사무실에 없으면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션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편에게 전화하여 직접 이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션은 셋째 날 밤초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베커는 예전처럼 그를 만나러 가지 않고 남편이 옷을 벗고 있을 때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는 척했습니다. 옆에 누웠을 때 술 냄새와 역겨운 여성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목에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레베카는 책에서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한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션이 실제로 여자 동료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중 한 명 옆에 앉아 그녀의 향수에 푹 빠져서 긴장된 하루를 보낸 후 잠시 긴장을 풀기 위해 어딘가에 가서 술을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리베커는 아침에 남편을 정신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녀는 션에게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감히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무지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에 대한 이 모든 생각이 성가신 파리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리베커는 많은 숙고 끝에 완전히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의심에 미쳐버리기 전에 끝내십시오. 레베카는 남편의 사무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레베카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녀의 발은 그녀를 스스로 비즈니스 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녀의 직관을 믿었고 알려진 대로 레베카가 건물에 접근하자마자 찾는 사람은 항상 찾을 것입니다. 션은 일하면서 유리문을 통해 남편을 보았고 그 순간 여자 내부에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키가 큰 젊은 여자를 허리에 꼭 안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빨간 컬로 예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녀는 약 25세쯤 되어 보였고 우리 큰딸이 레베카의 머리를 통해 번쩍이는 것과 거의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하여 자신의 눈을 믿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내가 번쩍이는 것을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알아차리고 그는 재빨리 그의 동반자에게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레베카를 향해 돌아서 그녀를 평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거만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레베카가 그녀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만족한 소녀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다른 방으로 션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고 곧장 리베커를 향해 향했고 그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가 화를 내며 정신을 잃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을 초대한 사람이 당신을 외쳤습니다. 늦게까지 잔다고 했을 때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아내에게 물어보니 양복 입은 새 남자가 지나갔고 레베카를 쳐다보며 그녀의 남편은 관심을 가지고 인사했고 션은 레베카의 팔꿈치를 잡고 그녀를 데리고 갔다. 난 불순종한 아이였어. 설명을 기다리고 있어. 이게 내 여주인이 주장한 거야. 소란 피우지 마.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밤에 모든 걸 논의하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게 보이지 않니?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싶니? 동료들과 부하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레베카는 한때는 지치고 사랑스러웠지만 이제는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는 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민이나 후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절친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배신할 수도 있었다. 남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레베카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으려고 숨도 못 쉬는 것 같아 순순히 돌아서서 무사히 돌아갔다. 어느 골목에 숨어있던 레베카는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게 했나? 왜 울고 있니? 갑자기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벌을 주었나? 나도 벌을 받으면 눈물이 났다. 우리 아이들은 다 컸고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션은 우리가 서로 사랑했지만 끝났다고 말했어. 그래도 난 여전히 살고 싶어. 알겠니? 그가 여행 가방을 싸오라고 한 뒤에도 나에겐 행복할 권리가 없지 않나? 나에 대해 레베카는 그 말을 무의식적으로 빠져나와 거지의 손을 뻗은 것처럼 허공에 매달렸다고 외쳤다. 션은 문간에 잠시 멈춰 서서 거만하게 아내를 바라보았다. 레베카, 당신은 좋은 여자야.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함께 보낸 몇 년 동안 그리고 우리의 멋진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길고 힘든 여정을 함께 했지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갈라지고 서로에게 더 이상 줄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고마워할 줄 아는 남자. 션은 건조하게 말하며 문을 쾅 닫았다. 레베카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겨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었다. 만약 그랬다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조차 무섭다.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레베카의 사위들은 이 상황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딸들은 버려진 어머니를 지지하고 속이는 아버지를 맏형 옆에 있는 늙은 바보처럼 꾸짖었다. 딸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이 금광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그를 보이콧하고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와 말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막내는 레베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났다고 제안했고 당신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별할 때 양쪽 모두 항상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내가 정말로 당신의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녹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유모 여자 아닌 사람은 내 책임이야. 내가 그림자로 변했지만 엄마는 엄지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앉아있지 않아서 새 아이를 키웠고 딸들이 어른이 된 후 그녀에게 상기시켜서 내가 나를 일으켜 옮겼어야 해서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딸은 다른 사람의 난잡한 행동에 대해 당신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빠에게 훌륭한 아내였고 그는 후회할 것입니다. 둘째 딸은 당신이 친절한 사람 중 하나라고 동의했습니다. 마음이 다정하고 충실하고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손가락이 보기에도 좋아. 막내딸이 말투를 아첨으로 바꾸었어요. 전통적으로 남자의 마음에 이르는 길은 배를 통해서야. 아마도 당신 아버지도 시험이 지친 것 못지않게 내 요리에 지쳤을 거예요. 나 레베카는 슬프게도 언급했고 이제 그는 레베카의 의견에 따라 더 매운 것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새 동료는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데 익숙하고 대담하고 활기차고 결단력이 있었고 아니오라는 단어를 모르고 아마도 그녀는 신선한 공기의 숨결과 같았습니다. 이국 음식처럼 답답한 방에서 집에서 만든 만두를 먹은 후 레베카는 어쩌면 자신의 개성적 상상력에 이끌린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 댄스 그림 그리기, 최소한 자동차 학교에 등록하기, 언어 배우기 등의 취미가 있다면 션은 나를 청소부와 보모로 보는 것을 그만두고 마침내 꽃가루와 베이비 파우더 아래서 개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리베커는 자신을 비난하고 션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자는 이미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회개하고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이제 다르게 살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그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그녀는 흥미롭고 평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자는 기회가 생기자마자 그녀가 그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션이 예기치 않게 리베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천장으로 뛰어 올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자고 집에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레베카는 션이 다음날 퇴근 후 저녁에 오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레베카는 이 회의를 신중하게 준비하던 중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레이어드 치킨 파이를 만들고 새 파이를 샀습니다. 그녀는 외모에 과감한 변화를 주기로 결심하고 자신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짧은 머리를 패셔너블하게 하기 위해 미용실에 갔지만 션은 아내의 외모 변화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바로 요점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이혼을 신청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레베카가 그 순간 도끼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축제 테이블에 앉아있는 완전한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가족 상봉을 위한 희망의 깜박거리는 불꽃이 꺼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돈을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판돈의 절반은 당신에게, 나머지 절반은 나에게 갈 것입니다. 션은 계속했습니다. 레베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늑한 집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딸들을 산부인과 병동에서 데려왔고 그곳에서 딸들을 돌보고 키웠고 구석구석까지 그들의 과거 행복을 상기시켰습니다. 션 하지만 팔고 싶지 않아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레베카 무슨 소리야? 거기에 오랫동안 가족도 집도 없었어. 헛소리는 그만둬. 션은 반박했지만 우리 딸들은 다 커서 이사 갔고 우리는 서로 남이 됐어. 션이 화났어. 일어나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과거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당신도 똑같이 하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우리는 이혼할 예정입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을 예정인데 그건 더 이상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거리 한 푼도 못 벌었으니까 여기 있는 건 다 나와 내 일 덕분이야. 조심히 둘러봐. 이 소파, 이 식탁 벽시계, 샹들리에, 심지어 콘센트까지 여기 문 닫고 내 돈 주고 산 게 하나도 없어. 션 레베카. 그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한때 꿈꿔왔던 그런 아내가 된 것에 대해 그가 그녀를 비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쓰라린 운명을 슬퍼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수년 동안 션은 그녀를 지원했고 리베커는 은퇴를 앞두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으며 아직 멀었고 그녀는 딸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문제 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자동차 대출을 받았고 세 번째 사람은 아직 학생이었고 교육비를 지불했습니다. 레베카는 절대적으로 그들 중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일했던 제과 공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다음날 레베카는 인사부로 곧장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안경을 쓴 엄격한 여자가 왜 레베카는 당신에게 공석이 있는지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공장에 급히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큰 안내문이 현관문에 떴는데 나도 그중 하나야. 나는 제과업자야. 너는 전문적으로 부적합해. 채용 담당자가 단호하게 내가 무슨 말인지 말했어. 부적당하면 저를 다른 사람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리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보세요. 저는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레베카가 잘 항의했어요. 당신은 에이브러햄 링컨 시대에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것이 25년 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체 생산 기술이 수년에 걸쳐 10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교육센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장입니다. 모두가 제 자리에 있고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리베커는 절망에 빠진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초조하게 블라우스의 주름 장식을 만지작거려더니 나는 당신에게 전혀 쓸모가 없습니까? 레베카가 물었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마지못해 공책을 들여다본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관리인의 직업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제안했지만 레베카는 실패한 후원자의 후한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프라이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베카는 항상 청소부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베카는 자신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속상한 또 다른 불쾌한 놀라움이 우편함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위한 법원 소환장 미스 포춘이 매 순간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빈집에 들어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쓰러져 내가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분야의 직업이 내 직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되거나 네일 아티스트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거나 심지어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다. 레베카는 머릿속으로 다양한 직업을 고려했지만 각각을 거부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그녀에게 적합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이 끌린 것은 요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큰딸이 그녀를 생각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외로운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레베카는 예상치 못한 친척들의 방문에 매우 기뻤습니다. 좌절에 모두들 자리에 앉아 레베카가 딸이 전날 구운 아몬드 쿠키와 함께 차를 마셨다. 갑자기 엄마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나는 당신이 집에서 일하면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었다. 레베카가 물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딸이 대답한 페이스트리 셰프 초등학생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고 고객이 연락을 하고 주문에 따라 요리를 합니다. 지금 수요가 매우 많고 인기가 많습니다. 레베카의 사위가 요리 재능으로 아내를 지원한다고 말하면서 고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게에 케이크가 너무 많아서 집에서 만든 베이킹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변덕을 부리고 있잖아. 딸이 고개를 잘 흔들었다고 한 건 착각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 기념일에 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모두를 놀라게 할 맛있는 거 선물로 가져갈게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좋은 광고가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레베카가 망설였어요. 어서 엄마 결국 결정하세요. 시간 외에는 무엇을 놓치고 계시나요? 하지만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모든 재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딸이 계속해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베카가 준비한 케이크는 기념일에 손님들에게 특히 열정적인 두 사람에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맛보는 사람이 딸에게서 엄마 제과점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지만 손님들은 서두르지 않고 주문을 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하라고 고집했지만 레베카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없었고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실패하는 동안 션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의 구매자를 찾았고 곧 거래가 이루어졌고 리베커는 편안한 네스트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있는 오래된 5층 건물에 위치한 작은 1베드룸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웃마당과 창밖의 풍경은 분명 인생이 나에게 과거의 오래된 습관을 버릴 때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의 시간이라고 그녀는 추론했습니다. 레베카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딸의 조언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어서 영상도 많이 보고 유용한 글도 쓸 수 없이 읽고 한 달 만에 자신이 만든 현대기술로 실력을 갈고 닦았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곳에서는 성공이 온다고 쉼없이 만들고 또 만들었다. 포트폴리오를 위한 충분한 품질이 사진을 찍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멋진 날 레베카는 결정하고 인기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첫 주문을 받기 3일 전 고객이 어린이 파티를 위해 마스카포네 크림이 들어간 스펀지 케이크를 요청했습니다. 레베카는 매우 긴장하면서 일했습니다. 이 주문에 대해 그녀는 데뷔 이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랐고 클라이언트가 실망하고 부정적인 리뷰를 남겼다면 많은 것이 그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전체 아이디어는 망가질 것이고 모든 것이 쉽고 간단할 것입니다. 올바른 재료를 사용한 조리법을 따르면 인생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반죽을 치면서 고객이 기뻐했습니다. 레베카, 당신의 케이크는 말 그대로 내 입에서 녹았습니다. 아이들은 몇 분 만에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당신은 단순히 마술사입니다. 처음에는 디저트만 먹으러 오겠다고 칭찬을 퍼부었다. 레베카는 주문이 거의 없었지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새로운 요리법을 익혔다.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고 요리 실험도 많았고 지금도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가장 간단한 제과류 레베카는 진정한 제과 걸작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입소문은 경이로웠고 곧 손님이 부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레베카는 자신의 취미가 도덕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수입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인 것에는 충분했고 그녀의 주요 직업은 그녀를 슬픈 생각에서 산만하게 했습니다. 레베카는 진저브레드 케이크와 레몬 에클레어에 모든 관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족이 망가진 데에 대해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레베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가족으로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명절을 준비한 이후녀는 미리 식료품을 샀으나 크리스마스 전날 딸들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 아쉽게도 방문하지 못한다고 알렸다. 고열과 기침 그리고 악천후로 인해 막내딸의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레베카는 확실히 매우 속상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대접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가장 슬펐던 것은 이 일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가족 중심적인 휴일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에 쉽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확실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베카의 외로움은 재앙과 같았고 평범한 날에는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있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축제 분위기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우울함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산책을 원했습니다. 레베카 따뜻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신선한 서리가 내린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눈이 멀었다. 레베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문득 몇 달 전 이곳으로 이사온 레베카가 입구 근처 벤치에 낯선 남자를 발견했다. 이웃을 알게 되었지만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눈에 그는 꽤 괜찮아 보였고 거기에 앉게 놔두었습니다. 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방문하러 왔고 리베카가 집으로 향하면서 호스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원에서 1시간 동안 걸은 후 그녀의 발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산책을 끝내고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여자가 궁금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위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 밖은 5월이 아니다. 레베카는 인터폰의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남자 로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분명 건물에 들어가려고 한 것 같았다. 레베카는 조심스럽게 어느 아파트 가냐고 물으며 길을 막았다. 선생님이세요. 그 남자는 어리둥절해 보였고 더듬더듬 아파트 40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40번가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레베카가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부끄럽게 시선을 낮추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추워서 몸을 풀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조금 고백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죠.
어딘가에서 몸을 녹인 다음 바닥 전체를 털었다고 레베카는 부주의한 말을 즉시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도둑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적인 외모에 단정한 수염 단정한 콧수염이 여자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슬픔에 가득 찬 그의 눈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잔인해서 레베카가 자신이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화나게 했습니다. 난 의심스러워 괜찮아 들어와 그녀가 큰 소리로 포기한다고 말했지만 기억해둬 난 너를 잘 기억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 고맙지만 내 사진 로보드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줘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장담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라디에이터 옆에 서 있는 동안 레베카는 2층으로 올라와 현관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낯선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번쩍였다. 너무나 쓸쓸했고 완전히 낯선 남자를 잃었다. 레베카는 몇 분 동안 머뭇거리다가 1층으로 내려갔다. 그 남자는 여전히 라디에이터 옆에 서 있었다. 밥 먹을래? 갑자기 그 남자에게 물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배고프다고 조용히 말한 뒤 내 집으로 오라고 레베카와 그 낯선 사람은 순종적으로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레베카는 처음 만난 사람을 끌고 갔다고 자책했고 어쩌면 이 남자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둑이야 재범자야 그 사람. 내 머리를 때릴 테니 안녕히 가세요. 그녀의 마음은 복도에서 다음 사진보다 한 단계 더 무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가볍게 하고 난 레베카야 손 씻고 피터 부엌으로 오라고 안주인이 빠르게 명령하자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고 피터는 다양한 음식에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 레베카 혼자 살면 왜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해? 당신은 정말 미식가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제가 혼자 산다고 생각합니까? 여자가 놀랐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곧 집에 올지도 모릅니다. 피터는 복도에 슬리퍼만 입고 화장실에는 칫솔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와 당신은 꽤 탐정이. 휘파람을 불었고 그 여자는 어느 정도 피터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사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행위를 폭로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갈 곳이 없다면 당신은 끔찍한 감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레베카는 당신의 가정이 틀렸다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레베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길은 틀렸지만 내가 이 도시 최고의 감사관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고의 감사관이라도 가끔은 갈 곳이 없는 경우도 있어. 아내와 싸워서 여주인 손님에게서 또 쫓아냈어? 내가 틀렸어 멋진 아내가 있었는데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이 최근 결혼해서 젊은 아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대립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어수선한 걸 참을 수 없어요. 집안뿐만 아니라 청결에도 익숙해요. 서류와 대차대조표는 물론이고 내 주변과 며느리도 너무 변덕스러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은 손톱칠하고 전화통화만 하고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청소라도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휴가를 앞두고 그녀는 즉시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큰 논쟁을 벌였고 나는 기분이 상하고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사무실 센터는 휴일마다 문을 닫아서 그럴 수 없습니다. 급하게 떠났는데 지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호텔에 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 다음 그들에게 내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가족 문제, 그런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 더러운 빨래를 공공장소에 내놓는 것이 싫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피난처를 찾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미 떠났고 자존심이 돌이킬 수 없어 방황했다. 내가 완전히 얼어붙을 때까지 레베카는 동정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피터의 접시에 샐러드를 추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녀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이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올 것입니다. 맞아, 내 아들을 놓아줘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속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아. 어쩌면 난 이기주의자일지도 몰라. 솔직히 혼자 있는 게 무서워. 피터가 고백했어.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레베카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부끄러워요. 나도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를 듣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지만 남편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떠났습니다. 내 아이들은 이사했고 이제는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차 마실 사람이 없네. 요즘 내 주변엔 공허함밖에 없네. 적어도 근처에 생명체가 좀 있을 테니 친구를 구할까 생각 중이야.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야. 아이네 딸들이 이제 나와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과 더 이상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우 어렵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도 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었고 더 이상 어린아들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는 걸 깨달으세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피터는 슬프게 속으로 무겁게 말했습니다. 레베카는 시계 바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녀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군요. 어쩌면 우리 샴페인 병을 따야 할지 휴일인데 우리는 장례식에 참석한 것처럼 슬픈 얼굴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녀 피터는 리베커의 아이디어를 지지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요리하지 않은 병을 크리스탈 잔에 붓고 안주인에게 아름다운 건배를 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의 친절함과 요리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밤새 리베커와 그녀의 손님은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리베커는 피터가 그것을 보았다. 외아들, 며느리와의 어리석은 갈등으로 자리를 찾지 못한 가족들과의 다툼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던 그녀는 모든 원한을 버리고 아들에게 전화해 첫발을 내디디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그녀의 손님과 피터는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과했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으며 그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내내 전화 옆에 앉아서 전화를 걸며 너무 걱정했습니다. 친구와 병원들 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니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데리러 갈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20분 후에 그의 고집센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차는 레베카의 건물 앞에 주차되었습니다. 친절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멋진 저녁을 위해 아름다운 테이블과 당신을 대접하는 놀라운 요리 당신은 진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는 이후로 이렇게 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피터는 작별 인사를 하고 여주인의 손에 키스하고 레베카는 예상치 못한 손님과 그녀의 영혼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즉시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다. 이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너무 조용하고 편안했고 따뜻하고 아늑했다. 분명히 그가 떠나자 그녀는 마치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녀의 영혼을 만지고 사라진 것처럼 더욱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가 너무 빨리 떠난 것이 안타깝다. 여자는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성적 교육을 받았고 감정적이어서 너무 좋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기가 너무 쉬웠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얼마나 단순한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영혼과 가까워지는 것뿐이고 함께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일어나 저녁 먹으러 산책하러 가거나 TV를 보거나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레베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성숙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여성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나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레베카의 마음속에 번쩍이는 생각. 피터가 내가 아름답다고 말해서 그 칭찬이 공손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매력적인 여성을 본 것인지 오랫동안 잊혀졌던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는지 궁금하다. 그녀는 다시 남자들의 사랑을 받아 바람을 피우고 싶었지만 몇 분 후 행복감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 나이의 사랑에 대해 꿈꾸는 어리석은 소녀가 레베카를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몇 번 울다 지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레베카는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지 못해 슬퍼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토록 믿었으나 잔혹하게 자신을 배반한 남편 레베카가 깨어났다. 이미 일이 다 끝났을 때 그녀는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가 할 계획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레베카는 앞으로 며칠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야 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 학교 친구 방문 등 그녀는 이번 휴일에 빵을 구부라는 명령이 없는지 궁금해했고 레베카는 내벽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향수와 우울함을 느끼며 그녀의 생각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명절에 축하해주러 온 이웃이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이웃 노인 대신 피터가 문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손에는 1.5m 길이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있는 피터가 있었다. 여기서 뭐해? 라고 소리치거나 나무가 없어서 그냥 선물 주러 들렀다. 레베카의 조이는 갓 내린 커피를 함께 마시고 끝도 모르고 옷장에서 장난감을 꺼내어 트리에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이 단순한 행동에 두 사람은 어린 시절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을 느꼈다. 피터는 그날 고대하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레베카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의 접근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레베카는 다른 남자를 몰랐다. 그녀의 전남편 외에 그녀는 피터의 구애와 애정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로맨스가 한창일 때 피터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입니다. 간병인 리베커는 제가 사업에 관해 이야기할 때 왜 하나 더 필요한지 상기시켰습니다. 제 말은 주방에 있는 스토브가 아니라 귀하의 제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각한 사업은 믹서로 냄비를 가져다가 모든 것을 섞어서 굽는 것만이 아닙니다. 서류 청구서 회계 및 사업 계획에 관한 모든 것.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제과업자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리베커는 잘 인정했습니다. 나는 모든 회계를 스스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터는 리베커에게 그 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용한 연결이 많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사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적절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재료와 장비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비용이 들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레베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지만 피터는 잊어버렸는지 자랑합니다.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나는 최고의 감사관이고 내일은 넉넉한 보수를 받고 있어 최근에 꽤 돈을 모았으니 그냥 가만히 놔둬야 해. 피터 난 내 돈만 가져갈 수는 없어. 불가능해. 항해. 레베카 알았어.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트너가 되자. 남자가 웃으며 제안했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실패해서 파산하면 어쩌지? 레베카 후아레스 그러면 나 때문에 내가 저축한 돈을 다 잃게 될 텐데 난 내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케이크가 결국 누군가를 무관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레베카는 피터의 대담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신의 기술을 강화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발전과 개선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리베커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고 중 한 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도시와 그 너머에서 다양한 요리 마스터 클래스에 등록합니다. 그녀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흥미로운 요리법과 장인 정신의 비밀을 만납니다. 1년간의 세심한 준비와 노력 끝에 그녀는 페이스트리에 푹 빠졌습니다. 레베카와 피터는 갓 구운 진저브레드 쿠키로 페이스트리 가게를 열었습니다. 진저브레드 도넛, 다양한 속을 채운 망토, 초콜릿 머핀 등 페이스트리 가게의 규모는 여전히 미미했지만 레베카는 그녀의 첫 번째 창조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자 가게는 인구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고 곧 피터는 리베커에게 도시의 다른 지역의 동일한 과자 가게를 몇 군데 더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달성했습니다. 확장이 필요합니다. 온 가족을 조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족 네트워크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놀랐습니다. 예, 그는 당신이 나의 합법적인 아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에게 예라고 말하면 당신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나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동의한다. 레베카는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몸을 던졌다. 이것은 피터처럼 레베카의 두 번째 결혼이었다. 그들은 조용한 등록을 계획했지만 그들의 아이들은 자부심과 신랑의 축하를 주장했습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동의해야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피터와 레베카는 레스토랑을 빌렸습니다. 설문지를 준비했습니다. 호스트 사진사를 고용하고 손님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레베카는 흰색 옷을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에 맞게 옷을 입기 때문에 패션 잡지 표지에서 본 우아한 하늘색 정장을 입고 파티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동 중에 피팅을 마치고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같은 정장을 바느질할 적합한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전화가 진동했다. 그녀는 새과자 판매원 공석 때문에 누군가 전화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화면에 전 남편의 전화번호가 떴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이제 당신은 사업가라고 들었는데 그가 부드럽게 문을 열었다고 한다. 주부인 당신이 솔직하게 사업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자기제과점. 나는 놀랐습니다. 당신에게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베카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인생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션은 불행하게도 모든 변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베커는 정확히 저는 매우 불행하다고 밝혔습니다. 션은 당신의 새로운 사랑에 대해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헤어진 그 여자와 너무 사랑에 빠졌거나 오히려 그녀가 나를 떠났습니다. 나를 회사에 진출시키는 데 이용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당신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맥을 얻은 후에 나를 떠났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에게 동정하는 것뿐입니다. 레베카는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대답했고 나는 인정해. 션이 말했고 전화에 대고 흐느꼈다. 리베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색한 멈춤이 있었다. 용기와 생각을 모으는 션이 말한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리베카는 놀랐다. 무슨 뜻이야? 우리가 다시 합치자고 제안하는 거야? 왜 안 돼? 결국 우리는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20년 넘게 나란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손자, 우리는 모두 다시 하나의 큰 행복한 가족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을 것입니다. 또 다시 당신은 나에게 감사할 사람을 찾길 바랐고 나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나는 지금 그런 남자와 있고 곧 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당신 나이로 나를 웃게 만들지 마십시오. 션 슬프게도 웃었다. 난 이제 멋진 나이가 되었다고 믿는다. 행복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다. 레베카는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화가 났고 거짓말은 하지 말자.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사과한다.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 레베카는 오랫동안 이 말을 기다려왔어. 그녀는 환상 속에서 이 진실의 순간을 몇 번이나 상상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녀는 기쁨이나 정의의 승리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아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리베카가 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서 나를 안전지대에서 밀어내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의 배신적인 행동에 대해 감사하기조차 합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리, 청소, 진공청소기 청소보다 삶에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비용으로 수년을 살았고 이제는 물건을 사기 위해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독립적인 자급자족 여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안녕. 레베카는 전화 끊기 버튼을 누르고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새로운 만남으로 참패를 눈부신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